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를 잡았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예상되는 김정은의 도발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5년이죠. 2022년 5월 10일 자정서부터 공공시죠. 자정서부터 2027년 5월 9일 24시입니다. 24시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5월 9일 24시가 임기가 끝납니다. 자, 세상이 참 빠릅니다. 세상이 정말 세월이 빨라요.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은 술 마시고 싸우고 빚지고 행패를 부리는 나쁜 친척 같은 존재다. 발 1인적 만회까지 저지른 나쁜 친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변국들은 어때요? 주변국들이 판단했을 때 대한민국과 북한은 적관계잖아요. 적이잖아요. 분단국가잖아요. 분단국가. 한반도의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국가입니다. 시각이 완전히 틀려요. 북한이 바로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친척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품으로 끌어들여야 될 동포다. 그 핵심 계층 200만은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동포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있는 이런 시각으로 5년을 대한민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나와요? 북한을 지원해준다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료 및 비공식 비밀 지원 같은 거. 그 다음에 북한 특공 요원들이 한국에 와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서 북한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거짓말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죠. 저도 거짓말 같긴 합니다만 있을 것 같아요. 특공 요원들이 한국에 와서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 다 보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임종석, 그런 사람들이 또 뭐 했죠? 대북 송금을 법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북한의 시군과 대한민국의 시군을 자매 결연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아마 제가 유튜브 여기에서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죠. 남북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에요. 남북 통일이 되지 않게 하는 아주 요소들이에요. 남북 분단을 장기화시키는 아주 주범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백신 지원해 준 거. 그게 인도주의일까요? 왜 국민들한테 공개 못합니까? 지원해줬으면 국민한테 공개해주면 되는데 왜 공개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아마 북한에서는 도발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도발하겠죠. 도발할 겁니다. 아마 군사 도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럴 겁니다. 우리한테 대남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자기들은 핵이 있다 이거예요. 핵 가지고 계속 운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남 불신. 북한은 한국을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그걸 정말 그들이 대한민국을 믿는다고 생각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웠다. 자기가 대통령 동안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죠. 그게 바로 이제 대남 불신과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를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주의도 환기도 계속 시킬 거예요. 미사일 쏴서. 그럼 어때요? 우리 이번에 이제 취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어때요? 강경 노선을 내놨죠.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선제 전략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도발 유형으로 이제 볼 수 있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아주 우리한테 공포심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해봤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까요? 안 해요. 절대 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
남북의 그 대화 기조를 유지할까요? 안 할 겁니다. 절대 안 할 겁니다. 북한은 절대 그런 그 유형의 그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정말 북한은 대남 적과 통합이 최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는 아주 희박하죠. 거의 확률이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북한은 대미 무력 시위 수준을 굉장히 높이겠죠. 수위를 굉장히 높일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도발도 자행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도발이죠. 어떤 겁니까? 북방 한계선 인근 지역이나 휴전선에서 무력 도발과 같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NLL 관계되는 그곳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납포라든가 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에 이번에 이제 도발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죠? 특히 이번 대통령이 이제 5월 10일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출발해서 만일에 도발을 하고 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외교와 안보 도전 과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이런 걸 좀 안겨주는 거야. 숙지를 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겠죠. 그래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겠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마 그 북한의 그 무력 시위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은 아마 5월 달서부터 금년도입니다. 5월서부터 내년 한 11월까지 아니요. 금년도 11월까지 금년 11월에 뭐 있어요? 바이든 정부의 중간평가잖아요. 그때까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정말 우리한테 참 곤란한 사항들이 있죠. 우리 한반도의 상황은 어때요? 북한의 위기인식과 북한에서 이제 위기인식, 대한민국 느끼는 위기인식 같은 것. 그 다음에 미국은 어때요? 애써 미국이 북한을 판단할 때 애써 축소시키려고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오늘날의 그러한 정책 자체가 어떻게 돼요? 오늘날의 북한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핵 능력을 개발시켜 놨잖아요. 완전히 부추겨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국의 이제 북한에 대한 시각인데, 참,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미 동맹의 어떤 도전적인 과제를 아마 안겨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뭐가 나오는 거죠? 우리한테는 바로 뭐가 나옵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나와요? 국민 남남 갈등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의 혼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종북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종북 세력들은 거 봐라. 전번 정부 굉장히 잘했잖는데 지금 정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형태의 정책을 취하니까 북한 도발하지 않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혼란이 우려돼요. 이런 것들이 참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현 정부는 우리 윤석열 정부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정권 이양시기죠. 그럼 이제 안정화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대한 북한의 그 윤석열 기선제압, 길들이기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보 대책을 정말 세워놔야 돼요. 지금서부터 세워놔야 됩니다. 정말. 아마 세웠을 겁니다. 정말 그 공약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국지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미국이 개입하고 싶은데 너무 개입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국력 낭비고 국고의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그런 것과 이런 것을 위해서 거기서 우리는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군사 경제력 협력 강화. 그래서 우리 국력과 국격에 맞는 군사 경제력을 확고히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때문에 그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충족시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형 3축 체계 이런 복원이 조기에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 돼요. 국민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사항들이 바로 뭐냐면 북한 추종자들의 그 선전선동의 실체를 인식해야 돼요. 선전선동은 거짓말입니다. 한 분야만 보고 한 분야를 확대시켜서 그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한 판단력에 혼란을 주기 위한 어떤 것이 바로 선전선동이에요. 그래서 그 북한 추종자들의 그 선전선동 실체를 봐야 됩니다. 실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죠? 정말 용어 혼란 전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용어 혼란 전술이 뭔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이걸 누가 퍼뜨리죠? 선생이기를 거부한 그 의식을 교육시키는 그 전교조들의 그 작전이 바로 이거예요. 용어 혼란 전술. 이거를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딱 직시를 해야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척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도죠, 호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완전히 무시해야 돼요.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방법이 뭐죠? 이번 정부에서는 어때요?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판쳤잖아요. 가짜 뉴스가. 왜 그랬죠? 왜 가짜 뉴스가 그렇게 판쳤을까요? 언론 통제해서 그래요. 우리 언론으로부터 우리가 들은 정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언론을 전부 다 정상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질 수 있어요. 안보의식이 정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정말 도덕을 재무장해야 됩니다. 도덕성.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도덕성이 정말 강해서는 도덕성이 없어졌어요.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서부터 MZ 세대서부터 그 이하 세대까지 정말 도덕성을 재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그 동방예의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덕성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우리는 재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재무장해야 되죠? 문화를 재무장해야 돼요. 문화.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돼요. 그 사회주의자들에 의해서 흐트러진 정말 이게 정체성이 전부 다 흐트러졌잖아요. 우리 문화가 정말 흐트러졌어요. 정말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니까 중국 근로자죠. 중국 근로자들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그 혜택. 우리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돈 벌 때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수준으로 받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수준으로 중국 사람한테 돈 줘야 됩니까? 외국인들한테 줘야 돼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 수준에 맞는 급여를 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문화를 재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다시 한번 깨어나야지 다음 정부, 대한민국 정부, 정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 독재자들은 자기 욕심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 보십시오. 전부 다 비리의 온상은 전부 다 그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들이에요. 그리고 아니라고 그래.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그 내로남불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문화와 도덕성 재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이루고 정말 저 지옥과 같은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동포들 자유민주주의 품으로 빨리 안아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를 바로 윤석열 전 출범에 따른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도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문화적, 도덕적 이런 모든 것들을 재무장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